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게 되는군요. 여러분, 9월 이제 추석 전까지 좋은 결과 얻으셔서 이번에 정말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 조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주말에 나갈 독일 책방을 요즘에 찍고 있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고수들 그리고 대가들의 책들에 대한 리뷰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 외에 좀 뭔가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가는데 대가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판세가 갈라집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기업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붕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앙드레 코스톨라니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무제한 대중의 손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주식이 다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100년 가까이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금리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내는 영역은 어디냐면 기업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우리 회원님들이 분석해 주신 기업 분석을 보면서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뭐냐면 안전마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껴요. 결국 실력 차이는 투자의 실력 차이는 안전마진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뭐 절판되고 없는 책이긴 합니다만 안전마진에 대한 것도 저희 독일 책방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에 저희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갔는데 함께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날 지난 주말 시황에 이어서 추가적인 뉴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무료 광고, 유료 광고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광고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산울림 찻집입니다. 광주 광역시 일곡 자연마을에서 산울림 한방 찻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8시간 온기로 다 달여서 한방 차를 만든다고 하시고요. 특허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게 특허가 있나요? 신기하고 그다음에 수제 쌍화차를 만드시는데요. 거기에 밤, 은행, 해바라기, 잣, 대추 등등 고명이 엄청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한국판 프레이크네, 콘프레이크. 네. 훨씬 더 영향 많을 것 같고요. 전부 수제로 작업하고 있고요. 워낙 개인 업체라서 그런지 스마트 스토어는 따로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이버에 광주 산울림을 그렇게 치시든가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주 월요일날 아침 우리 힘이 벌쩍벌쩍 나는 제목이에요. 쌍화차와 대추차의 이름이 힘이 벌떡벌떡 납니다. 강세 쌍화차, 옥녀 대추차. 네. 참고로 무료 이 광고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절대 물건 같은 거 보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강세 쌍화차, 옥녀 대추차 이름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근데 어쨌든 주문 번호는 010-3638입니다. 네. 네. 이제 추석 선물 세트로, 이거 어떻게 추석 선물로 가지, 근데? 이거, 이렇게 잔으로 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레토르 이런 포장이 가네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에듀캐스트.com에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에듀캐스트.com에서 재테크 관련 강연 중에 가장 핫한 강연이고 별점이 5개는 아니고 5점 만점에 한 4.7? 뭐 이 정도 되는 그리고 너무 많은 초보자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시면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한 이틀에 한 번씩 저녁에 가서 그거 다는 게 일이에요. 거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은 거기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시 이제 돌아와서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준 정책이 이제 다 시장이 바라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 부양책도 나오지 않아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만큼 미국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자체적인 동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데, 일단 자체적인 동력이 약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도 되면 자율 반등을 하긴 하겠죠. 즉 자체 동력이 이 뭐라 그럴까, 로켓 같은 건, 이 무거운 주식 시장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자체 추진력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엔화 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엔화 강세에 대해서는 지금 배팅이 시작됐다. 투기 세력들의 배팅이 시작됐는데, 엔화 더 이상 너희들 할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일드컵 컨트롤,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 곡선을 제어하는 정책도 이미 다 했고, 할 거 돈도 풀 만큼 다 풀었고, 너희 이제 더 이상 할 거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제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겠니? 아무리 스가가 아베를 따라한다고 해도 과연 조금도 문제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데, 엔화 약세 못 지킬 것 같은데, 완화적인 정책 못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음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산들은 되게 안정적인 게, 유가도 안정적, 금값도 안정적, 심지어 구리값은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중국 경기와 상관이 있죠. 중국이 바로미터예요. 그 구리 가격은. 근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구리값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별로 보면은 이 지금 차별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주식 시장에서만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쉼이 끝나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지 않을까도 뭐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뉴스들이 오늘 발표했죠. 미국 상무부가 9월 20일부터 위챗과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해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어떤 뉴스냐면 틱톡과의 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트댄스의 틱톡에 대해 오라클과 월마트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라클 얘기가 나왔는데, 오라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오라클, 월마트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틱톡을 미국 기반의 회사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미국 기업만큼 가지려면 두 회사 합쳐서 50%를 갖게 될지,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는데, 어찌되었건 미국 회사가 된다면 오케이, 너희 영업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대로 틱톡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또 역시나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25,000개의 일자리가 텍사스 지역에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텍사스야 또 재밌죠. 경합 지역들, 아주 중요한 지역들, 이런 데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텐센트 위챗이죠. 위챗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 주말에 미국 당국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는 위챗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뉴스가 나왔냐면, 그 법무부에서 그동안에 미국 위챗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 법무부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서 텐센트가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음 국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월요일 오전에는 중국 기업 관련 호재들이 상당히 커요. 틱톡이 일단 미국에서 계속 영업을 하게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텐센트의 위챗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건이 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국 시장은 상당히 양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괜찮다면
한국 시장도 한번 오히려 미국 시장 때문에 오히려 빠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1일. 자, 이제 뭐예요? 배터리데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입니다. 배터리데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배터리 사이즈가 처음에는 그 모델 S 쓴 건 18650이에요. 18cm에 6.5mm 지름을 0.65인가? 예, 조금 큰 거 있어요. 일반 배터리보다 조금 큰 게 있는데 18650이에요. 18650이고 네. 65mm. 네, 6cm는 아니니까 6cm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18700이에요. 네. 18cm 하고 지름 70mm겠네. 지름 70mm? 좀 헷갈리네요. 그거 잘 알아. 하여튼 18은 길이고 70은 지름이에요. 그걸 얘기했는데 이번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407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뚱땡이 우리 옛날에 그 AA 사이즈 말고 이렇게 뚱땡이 있지 않습니까? 뚱땡이 좀 짧고 이런 거.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 배터리 데이 때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엔지니어 TV하고 같이 한 바로는 이제 거리가 가능해져서 결국 우리는 로보택시를 향해 간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 2부에서 저희가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얘기 나눴을 때 파나소닉이 18650에서 1760에서 헷갈릴 수 있겠네 이제 18700으로 넘어갈 때 수율 잡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터리 사이즈가 안착되는 데까지 거의 1년이 걸려요. 수율이 한 90%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과연 이번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신기술 저는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들이 향후에 분명히 쓰여질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테슬라의 독자적인 배터리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맥스웰의 건식 기술이나 이런 것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 자체적으로는 파일럿 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짓는데 일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공장은 굉장히 빨리 짓습니다. 테슬라처럼 공장 빨리 짓는데 못 봤어요. 지금 6개월 정도 만에 자동차 공장이 뭐 껍데기가 다 지어지는 이런 정도의 정말 정광석화처럼 지어지는데 그러면 뭐 배터리 그것도 빨리 지어지긴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배터리는 수율은 만만치 않아요. 물론 테슬라의 장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CU가 모험적이에요. 다른 회사는 사고가 날까봐 질리질 못하는데 테슬라는 일단 해보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자 해서 실제로 성공으로 이어가는 그런 성공 DNA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상당히 빠르게 잘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을 올리는 건 장난 아니에요. 이 수율을 올리는 건 수십 년 업력을 가진 기업들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반도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수율 관리하는 거를 과연 미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꼼꼼하고 이런 아시아권 사람들도 1년, 2년씩 걸리는 이 수율 잡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배터리 데이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건 테슬라는 본질적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근데 주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본질적인 능력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 주가는 저는 잘 모르겠으니 주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지는 마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년도 우리는 미래 알 수 없어요. 투자를 해보면 2년 이후도 알기 힘들고 사실 6개월 이후도 알기 쉬워요. 하루짜리 시황은 30분도 맞추기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대응할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이상으로 이제 특이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떨어진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이긴 합니다만 다른 뉴스들이 좋은 호재들 뉴스들이 올라와서 이것들이 섞여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우는 주간 기준으로는 0.03% 빠졌고 S&P는 0.64%, 나스닥은 0.56% 받았고 반면에 러셀 2000은 2.65% 올랐습니다. 주말에는 다우는 0.88 떨어졌고 S&P는 1.12, 나스닥은 1.07 빠졌습니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견딜만 했었다라는 게 미국 시장 지난 한 주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악화를 조금 더 한 이후에 자체 동력으로 올라올지 미국 시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는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 1165원 정도의 환율인데요. 이 환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즉 환율이 내려가면서 원화가 더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한다면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 유입은. 왜냐하면 비메모리 사업이 확장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예요. 메모리였을 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비메모리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성장성을 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멀티플을 다르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지난 한 주에 들어온 돈은 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환과 관련된 돈인 것 같아요. 워낙 강세에 대한 배팅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들은 오늘 나쁘지 않는 뉴스들이 많다라는 거 등등이 섞여서 오늘 한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흥미진진한 하루, 그리고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 조금 두둑해져서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바라는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잠시만.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는 운가로 의상 협찬이었습니다. 안녕.